세상이 불황이어도 나만은 호황.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다. 친구들이 실업 상태면 불황이고 내가 실업 상태면 공황이다. 그러나 이제 이런 말은 믿지 말자. 사람들은 종종 경제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있다.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때문에 걱정하면 걱정이 원인이 되어 실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글을 쓸 당시 미국 중서부 지역의 농민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나와 얘기했던 한 농부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 존 디어 트랙터에 계약금을 치르려면 얼간이를 고용해서 사기라도 칠 수밖에 없어. 물론 잘못된 말은 아니다. 하지만 끔찍한 태도이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옳지 않은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호황기를 기대하고 또 만들어내도록 스스로를 움직여야 한다. 불황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정석이다. 하지만 큰 성공을 거두는 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불황 때문에 다른 호텔들이 규모를 줄일 때 빌 메리어트는 호텔 체인망을 확장했다. 그는 회사 규모를 2배로 늘렸다. 그는 다른 기업들이 인원 감축을 할 때 뛰어난 사람들을 낮은 임금으로 고용했는데 인원 감축이 한창일 때 사람들은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 고맙게 여겼다. 델타 항공은 경기가 나쁠 때 비행기 수를 2배로 늘렸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모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직원들은 정말로 고마워했고 델타 항공이 새로 구입한 비행기 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돕기까지 했다. 어려운 시절이란 마음 상태에 다름 아니다. 마음을 먼저 바꿔보자. 경제가 어떻게 되든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 한 달 동안 매일 밤 이렇게 확신을 가져보자. 내게는 지금 실현 가능한 100만 달러짜리 아이디어가 있다. 내게는 지금 실현 가능한 100만 달러짜리 아이디어가 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잠재의식을 자극해 당장 적절한 행동을 이끌어낸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1달러를 벌기 위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바깥에 있는 수백만 달러는 보지 못한다. 부자가 되려면 한 가지 사고방식에 갇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나 같은 경우 갇힌다는 의미는 나 자신을 그저 강연자이자 저술가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갑자기, 예를 들면 취미 활동에서 생길 수도 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에만 갇혀 있는 것은 밖으로 문을 걸어 잠근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회가 와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겨 코웃음을 칠 것이다. 자신의 활동 무대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생각해야 한다. 부에 대해 마음을 열고 있으면 기회는 오며 긁어 모으기 힘들 정도로 돈이 따라온다.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된다는 오랜 속담처럼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부자 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부유해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이러한 생각에는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부를 빼앗는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내가 더 가지면 그만큼 남이 덜 가지게 된다고 믿는 것이다.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혹시나 직업을 잃지는 않을까 매우 두려워했다. 그러나 오히려 컴퓨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육체 노동보다는 창의력과 복잡한 사고가 필요한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났다. 우주는 근본적으로 풍요롭다. 그리고 기술 발달은 부를 골고루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배우며 자라지 않았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대가 없는 행운은 없다고 여겼다. 동전은 하나밖에 없는데 모두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다. 버민스터 퓰러 박사는 이것이 바보 같은 생각임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이 지구상에는 55억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 만큼 많은 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식들을 위해 충분히 남겨놓은 자웅과 함께 말이다. 잘라놓은 파이 조각이 얼마나 큰가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진짜 문제는 파이 자체를 얼마나 크게 만드느냐이다. 마음속에 있는 파이가 작다면 마음을 크게 갖고 더 큰 파이를 만들어 보자. 텔레비전이 처음 등장했을 때 영화 제작자들은 우는 소리를 했다. 텔레비전 시청료가 너무 싸서 아무도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였다. 영화는 이제 사양산업, 죽어가는 예술이 될 것이라고들 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제작자들은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했을 뿐 아니라 텔레비전 방송국에도 팔았다. 극장주들은 질 좋은 영화를 틀기 위해 애썼고 여기저기에 복합 상영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파이가 더 커진 것이다. 영화는 사양산업이 되기는커녕 점점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주고 있다. 비디오가 나왔을 때도 영화 제작자들은 또다시 우는 소리를 했다. 집안에서 편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데 누가 극장에 가고 누가 텔레비전으로 영화를 보겠는가? 사람들은 이제 영화를 비디오로만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런 일 역시 일어나지 않았다. 영화 제작자들은 비디오 가게를 통해 영화를 팔기 시작했다. 1986년 초에는 비디오 영화 시장이 극장 영화 시장보다 더 커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수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극장에 들어가기 위해 오늘도 줄을 서고 있다.
파이가 다시 커진 것이다. 각자에게는 더 많은 몫이 돌아갔다. 어느 분야든 부유해질수록 그 분야는 더욱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며 각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 모든 것의 원리는 좋은 거래란 모두에게 좋은 거래라는 점이다. 나 혼자에게만 좋은 거래라면 그것은 좋은 거래가 아니다.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 배를 기다리면서 버스 터미널에 서 있지 마라. 공경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한번 문제에 붙잡히면 넘어서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다. 그러나 문제 단계를 넘지 못하면 얻는 곳이라곤 더 많은 문제들 뿐이다. 조깅하는 사람으로 치자면 여느 아침처럼 일찍 일어났는데 운동화를 신고 나갈 수가 없는 상태다. 마라톤 주자로 치면 벽에 부딪힌 듯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이다. 작가들은 작가의 벽에 부딪힌다. 판매사원은 판매 전화를 걸 수가 없다. 투자가들은 시장에서 내리막길을 걷는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어느 때고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조깅하는 사람은 운동화를 신고 어찌됐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해답이다. 원하지 않더라도 억지로 하다 보면 달리기를 끝냈을 때 놀랍게도 기분이 더 좋아진다. 마라톤 주자는 마음으로 달리기를 한다. 몸은 안 돼 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돼 라고 말한다. 육체적인 벽을 뚫고 나가면 정신의 에너지가 솟구친다. 작가들은 그저 글을 쓰는 것으로 다시 시작한다. 책상에 앉아 무언가 쉬운 것부터 써내려간다. 작업이 끝나면 독자들과 계속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기분이라고 한다. 담은 허물어졌다. 판매사원은 절대 못할 것 같아도 다시 전화를 걸기 시작한다. 전화선 저쪽 편의 목소리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판매사원들의 자신감은 여러 시간 전화를 걸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다. 투자자들은 다시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다. 위험에 처했던 돈을 되찾자마자 기분이 조금 나아진다. 그리고 몇 달러를 벌면 다시 기분이 좋아지고 계속 투자할 수 있다. 어떤 벽에 갇혀 있든 해답은 똑같다. 행동하는 것. 하고 싶지 않은 바로 그것을 하는 것. 이를 수영장의 염소수 불능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물속의 불순물들이 염소를 막아버리면 염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해결 방법은 더 많은 염소수를 넣는 것이다.
만일 갇힌 상태에 빠졌다면 눈을 감은 채 인내심을 가지고 내면의 지혜가 해답을 내놓기를 기다리자.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면 즉시 혹은 마지막에라도 해답을 얻을 수 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중도에 그만두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배웠듯 끈기가 있으면 보상이 따른다. 부자가 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결국은 이루고 만다. 중국의 어느 농부가 농장에 대나무를 심었다. 첫 해 농장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둘째 해 역시 보이는 것이 없었다. 셋째, 넷째 해에도 똑같았다. 그러나 다섯째 해가 되었을 때 대나무 뿌리는 땅 밑으로 1600km에 걸쳐 뻗어나가 있었다. 마침내 대나무가 땅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일단 싹이 트자 대나무는 하루에 30cm씩 자랐다. 그리고 단 6주 만에 1m 80cm가 넘는 대나무들이 되었다. 농부는 대나무를 수확하여 부자가 되었다. 육아의 오랜 가르침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은 기다리는 자의 몫이다. 사족을 붙이자면 씨앗은 반드시 심어야 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배를 기다리면서도 정작 기다리는 곳이 버스 터미널이라는 사실이다. 너무 늦은 경우란 없다.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나의 물건을 사고 나의 서비스를 사고 나를 사주어야 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나 말고도 같은 틈새에서 노력하는 이들이 수없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경쟁자보다 더 나은 성과, 더 큰 성과를 얻어낼까? 대답은 간단하다. 많은 것을 약속한 뒤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다. 차이는 사소한 데서 온다. 좋은 모텔은 침대가 있는 깨끗한 방을 제공한다. 훌륭한 모텔은 저녁에 깔깔한 침대보나 베개 위에 캔디를 놓아두는가 하면 아침에는 커피와 신문을 가져다 준다. 세상에는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파는 사람들이 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고객의 배우자와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지 않는 아기자기한 부가 혜택과 그 외의 것들을 준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주어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갖는 일도 중요하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이 물어오는 첫 질문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사람들은 다른 어떤 활동보다 일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
일은 자신감과도 관계가 깊다. 사람들은 나와 나의 일을 동격으로 여긴다. 그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파악하자마자 나를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나를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자기 일에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데도 그 일에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정말 자신과 자신의 일을 동격으로 생각한다면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해 봐야 한다.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머리와 온 가슴을 다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마음속을 잘 살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 질문이 어렵다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자. 만일 현재 일로 생계를 꾸려가기 전에 하던 일이 있었다면, 먹고 살기 위해 하다가 그만둔 일이 있었다면, 당신이 일할 곳은 따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자. 글로 적고 시각화하고 자기 확신을 갖자. 그러면 곧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크와 나는 강연을 좋아한다. 아주 많이 좋아하는 탓에 무료로 강연을 해달라고 해도 흔쾌히 예스라고 할 것이다. 요컨대 강연이야말로 나의 천직이다. 강연은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다. 혹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가? 말도 안 된다. 보람 있는 일을 찾는데 너무 늦은 경우란 없다. 마크의 아버지는 53세의 나이에 제과점을 정리하고 은퇴했다. 하지만 그는 그 상태에 머물 수 없었다.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노인들에게 자동차로 식사를 배달해주는 무료 식사 배달이었다. 그는 젊지 않지만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늙지는 않았다. 살아있는 한 너무 늙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경우는 없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면 훨씬 오래 살 수 있다. 저돌적으로 단호하게. 대공황 시절 미국에는 실업자가 넘쳐났다. 제임스 헨리도 열심히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수많은 청년 가운데 하나였다. 어느 날 제임스 헨리는 자신의 능력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구인 광고를 보았다. 그는 당장 회사로 달려갔다. 그러나 자신의 앞에는 이미 3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가 그저 줄을 서고 기다렸다면 탈락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다음과 같은 쪽지를 써서 사장의 비서에게 건네주었다. 면접 시험 중인 사장에게 전해달라는 말과 함께 38번째 지원자를 면접하기 전에는 제발 사람을 뽑지 말아 주십시오. 제임스 헨리.
잠시 뒤 문을 열고 나오는 사장의 모습이 보였다. 사장은 줄을 따라서 그에게 다가오더니 말했다. 창의성과 독창적 능력이 바로 내가 찾고 있던 것이요. 제임스, 함께 일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표를 정했다면 그 무엇도 당신을 막지 못하도록 하라.